사랑과 전쟁 시리즈.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는 아내. 은퇴 후 이혼 통보와 함께 모든 것이 끊겼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비워진 이름으로 살아온 하루. 아침 5시 집안의 불은 늘 혜란이 먼저 켭니다.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뜬 혜란은 소리 내지 않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쌀을 씻고 국을 데우고 전날 다려둔 셔츠를 다시 한번 매만집니다. 이 집에서 하루가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는 혜란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남편 도윤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칩니다. 혜란은 국그릇을 앞에 놓아주고 반찬의 위치를 조금 옮깁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밥을 먹고 혜란은 맞은편에 앉지 않습니다. 혜란의 자리는 늘 서 있거나 움직이는 쪽이었습니다. 오늘 시댁에서 전화 올 거야. 도윤의 말은 예고이자 지시처럼 짧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일정들을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혜란은 곧장 설거지를 합니다. 물에 잠긴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둔해졌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잠시 후 도윤은 외출 준비를 하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혜란은 외투를 들어주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에야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혜란은 식탁에 남은 밥풀을 닦고 의자를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잠시 멈춥니다. 이 집에는 혜란이 있었지만 혜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가계부에는 숫자만 남아있고 통장에는 혜란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시댁 병원비, 남편의 회식비까지 모두 혜란의 손을 거쳤지만 기록의 주인은 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전이 되면 혜란은 장을 보고 시댁에 들르고 약국을 들릅니다. 사람들은 혜란을 참 살뜰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 말 속에는 고맙다는 의미보다 당연하다는 기색이 더 짙습니다. 혜란은 거울 앞에 서서 잠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언제부터인지 자신의 이름을 입 밖으로 부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문득 떠오릅니다.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는 불렸지만 정혜란으로 불린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혜란은 다시 가방을 챙깁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은 많고 쉴 틈은 없습니다. 그렇게 혜란의 하루는 조용히 아무도 묻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점심 무렵 혜란은 시댁에서 돌아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거실을 정리합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남편 도윤의 이름이 화면에 뜹니다. 혜란은 수화기를 들며 자연스럽게 몸을 곧게 세웁니다. 도윤은 은퇴가 확정됐다고 담담히 말합니다. 오랜 회사 생활이 끝났다는 소식이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보다 해방감이 묻어 있습니다. 혜란은 축하의 말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도윤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는 바쁘게 살 필요 없고 혜란도 좀 쉬면 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혜란의 가슴에는 다른 의미로 내려앉습니다. 혜란의 하루에서 할 일이 사라진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혜란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지 않습니다. 도윤의 은퇴 계획 속에는 여행, 모임, 취미가 있지만 혜란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혜란은 가계부를 펼칩니다. 연필로 적힌 숫자들은 수십 년을 거슬러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혜란은 무심코 통장 서랍을 열어봅니다. 통장 대부분은 도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란 명의의 통장은 오래전에 해지된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마저도 생활비 관리를 위해 잠시 썼던 기억뿐입니다. 혜란은 의자에 앉아 통장을 한 장씩 넘깁니다. 손끝이 잠시 떨리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돈을 관리하지 않은 게 아니라
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이 또렷해집니다. 저녁이 되어 도윤이 집에 들어옵니다. 도윤은 은퇴 후 계획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습니다. 요일별 일정에는 모임 이름과 장소가 적혀 있고 헤라는 그 옆에 서서 듣기만 합니다. 헤라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함께 정리해야 할 건 없는지 말입니다. 도윤은 웃으며 괜한 걱정 말라고 넘깁니다. 그 순간 헤라는 느낍니다. 자신은 이제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계획이 끝난 자리라는 것을요. 은퇴라는 말은 도윤에게는 시작이었지만 헤란에게는 조용한 퇴장이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헤라는 집안의 리듬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도윤은 아침을 먹고도 바로 집을 나서지 않고 휴대전화를 오래 들여다봅니다.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도윤의 표정은 가볍게 밝아집니다. 헤라는 묻지 않습니다. 대신 장을 보러 가기 전 카드 명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식당 이름과 여행사 결제가 눈에 띕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횟수가 잦습니다. 헤라는 날짜를 하나하나 가계부 옆에 옮겨 적습니다. 평소보다 식비를 조금 줄이면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날 저녁 헤라는 반찬 가짓수를 줄입니다. 도윤은 별말 없이 식사를 하고 휴대전화를 옆에 둔 채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헤란의 시선은 잠시 그 화면에 머물지만 곧 접시로 내려옵니다. 며칠 뒤 헤란은 동네 마트에서 계산을 하다 카드를 바꿉니다. 할인 폭이 조금이라도 큰 쪽을 고르기 위해서입니다. 도윤의 지출은 늘어나는데 헤란의 소비는 점점 줄어듭니다. 헤라는 새 옷을 사지 않고 오래된 신발을 다시 닦아 신습니다. 약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약만 고릅니다. 어느 날 헤라는 카드 명세서에서 동호회 회비라는 항목을 발견합니다. 헤라는 그 이름을 여러 번 읽어봅니다. 도윤이 그런 모임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헤라는 달력을 꺼내 지출 날짜를 표시합니다. 모임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외출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규칙이 너무 분명합니다. 헤라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줄인 만큼 누군가는 다른 삶을 넓히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계획표에는 여전히 헤란의 자리가 없습니다. 아침 식탁에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짧게 울립니다. 도윤의 휴대전화입니다. 도윤은 신문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화면을 덮습니다. 헤라는 그 움직임을 우연처럼 봅니다. 의심하려고 본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온 장면입니다. 화면에는 이름 하나가 떠 있었다가 사라집니다. 선영. 헤라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만 천천히 굴려봅니다. 도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물을 마십니다. 헤라는 평소처럼 컵을 치우지만 손끝이 잠시 늦습니다. 며칠 뒤 비슷한 진동이 반복됩니다. 도윤은 부엌이 아닌 곳으로 이동해 전화를 받습니다. 짧게 낮은 목소리로. 헤라는 묻지 않습니다. 대신 달력을 봅니다.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과 전화가 오는 날이 겹칩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외출 준비를 합니다. 헤라는 습관처럼 어디 가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도윤은 먼저 말합니다. 모임이 있다고. 늦을 거라고요. 문이 닫힌 뒤 헤라는 식탁 위에 놓인 도윤의 휴대전화를 봅니다. 알림 설정을 꺼두지 못했는지 화면이 켜졌다 다시 잠깁니다. 이번에도 같은 이름입니다. 헤라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도윤의 삶에 헤란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카드 명세서에서 커피숍 결제가 반복되는 걸 봅니다.
모임 장소와 같은 동네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횟수가 잦습니다. 헤라는 가계부 옆에 조용히 메모합니다. 선영, 모임 날,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헤라는 직감합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라 도윤의 새로운 삶에 붙은 표식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헤라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외도를 하지 않아도 미래를 다른 사람과 먼저 나눌 수 있다는 것을요. 헤라는 불을 끕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은 없다고요. 다음 날 오후 헤라는 계절 옷을 정리하겠다며 안방 서랍을 엽니다. 도윤이 평소 손대지 말라고 하던 서랍이었지만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옷 아래쪽에서 단단한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걸립니다. 헤라는 잠시 멈춥니다. 괜히 열었다가 불편해질까 하는 생각이 먼저 스칩니다. 그러나 손은 이미 봉투를 꺼내고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메모, 숫자가 적힌 종이, 익숙하지 않은 계좌번호 일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날짜는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입니다. 헤라는 그 숫자들을 소리내어 읽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눈으로만 따라갑니다. 숫자의 의미를 몰라도 감춰졌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이상합니다. 그때 현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헤라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있던 자리로 정확히 돌려놓습니다. 손놀림은 차분하지만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뜁니다. 도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로 들어옵니다. 외투를 벗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헤라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그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도윤은 잠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엽니다. 서류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눈길이 스칩니다. 헤라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기척으로 느낍니다. 그날 밤 헤라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머릿속에는 숫자와 날짜가 계속 떠오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이라는 확신만은 분명합니다. 다음 날 아침 헤라는 가계부 옆에 작은 메모를 하나 붙입니다. 확인 필요라는 짧은 글자입니다. 그 메모는 헤란이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남긴 경고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헤라는 약국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지 않았고 걸음도 여유로워 보입니다. 헤라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늦춥니다. 우연이라기엔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도윤은 근처 카페로 들어갑니다. 헤라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잠시 서 있다가 창가가 보이는 맞은편 자리에 앉습니다. 비에 젖은 유리 너머로 카페 안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도윤은 이미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본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여행 안내서와 일정표가 펼쳐져 있습니다. 도윤은 손짓을 하며 무언가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메모를 합니다. 헤라는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장면의 의미는 분명히 읽어냅니다. 그 자리에는 헤란이 없습니다. 헤라는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카페 안에서는 웃음이 터지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커집니다. 헤라는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봅니다. 마치 자신이 이미 과거가 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후 도윤은 계산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헤라는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합니다. 도윤은 헤란을 알아보지 못한 채 문을 나섭니다. 도윤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헤란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 눈앞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심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헤라는 잠시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 장면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잊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국을 다시 데우려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시선을 피합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도윤은 갑자기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헤라는 그 봉투를 바로 열지 않습니다. 봉투의 두께와 모서리만으로도 평범한 종이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도윤은 감정을 섞지 않은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앞으로는 각자 생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식입니다. 헤라는 그 말이 준비된 문장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헤란의 머릿속에는 질문이 떠오르지만 입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도윤은 이미 결론을 낸 사람처럼 다음 절차를 정리해 말합니다. 집은 당분간 그대로 두되 생활비는 최소한만 정리하겠다고 덧붙입니다. 헤라는 봉투를 천천히 집어듭니다. 이혼 관련 서류라는 글자가 또렷이 보입니다. 종이의 무게보다 그 안에 담긴 결정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도윤은 헤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물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태도는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헤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의 결정은 늘 함께 내려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헤라는 선택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잠시 후 도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헤라는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다시 내려다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헤라는 봉투를 식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어둡니다.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헤라는 불을 끄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집안은 조용하지만 헤란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헤란의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립니다.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헤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집안 어른들이 이미 상황을 알고 있다는 말부터 꺼냅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는 헤란의 감정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나이에 소란을 만드는 건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논리입니다. 헤란은 설명하려 하지만 말이 자주 끊깁니다. 그동안 고생한 건 안다면서도 지금은 물러나는 게 현명하다는 식입니다. 헤란의 삶은 배려의 대상이지 선택의 주체는 아닙니다. 통화를 마친 뒤에도 전화는 계속 옵니다. 시형제, 먼 친척, 평소 연락 없던 사람들까지 소식을 전합니다. 모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괜히 문제 키우지 말라는 말, 조용히 정리하면 서로 편하다는 말. 헤라는 그 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떠올립니다. 집안에서도 헤란의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도윤은 말없이 개인 물건을 정리하고 헤란의 물건은 한쪽으로 밀어둡니다. 거실 한편에 쌓인 박스는 헤란의 공간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헤란은 처음으로 집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래 살았지만 이제는 머물 자리가 없는 곳처럼 보입니다. 이 집을 지켜온 시간이 아무 의미 없어진 듯합니다. 헤란은 혼자 부엌에 서서 손을 씻습니다. 물소리만 크게 울리고 누구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체면이라는 말 뒤에 숨은 뜻이 분명해집니다. 헤란이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것. 그 사실이 헤란의 마음을 가장 깊게 누릅니다. 헤란의 휴대전화가 울린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헤란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아들의 이름입니다. 헤란은 바로 받지 않습니다. 몇 번의 진동이 지나고 나서야 통화를 연결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은 안부부터 묻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형식적인 질문들입니다. 헤라는 짧게 대답하며 말을 아낍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은 본론을 꺼냅니다. 아버지와 통화를 했다는 말입니다. 요즘 상황이 많이 복잡하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중립적인 말을 고르려 애씁니다.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아들은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말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상황을 키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용히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헤라는 그제야 숨을 한번 고릅니다. 아들의 말 속에는 헤란의 지난 시간이 빠져 있습니다. 헌신도, 침묵도, 포기했던 선택들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헤란은 묻고 싶지만 묻지 않습니다. 왜 한 번도 자신의 입장은 묻지 않았는지, 왜 항상 이해하는 쪽이 자신이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아들은 대답을 기다리듯 잠시 말을 멈춥니다. 헤라는 짧게 알겠다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을 담지 않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헤라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가슴 한쪽이 천천히 식어갑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묘한 허탈감입니다. 헤라는 깨닫습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는 아무도 편을 들지 않는 중간지대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자 헤라는 집안에서 작은 변화를 느낍니다. 장 보러 가려던 날 카드가 결제되지 않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단말기 소리가 짧게 울리고 멈춥니다. 헤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다른 카드를 꺼냅니다. 그 카드 역시 같은 결과를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헤라는 현금을 꺼내 계산을 마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헤란의 손에는 최소한의 물건만 들려 있습니다. 쌀과 달걀, 약간의 채소뿐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쓰던 돈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이 몸으로 와닿습니다. 집에 도착한 헤라는 서랍을 열어 현금을 세어봅니다. 남은 돈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을 계산하듯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봅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합니다. 헤라는 카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더 큰 통제가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헤라는 가계부를 펼칩니다.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식비, 약값, 교통비까지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다음 날 헤라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닙니다. 조금 느리지만 비용이 들지 않는 선택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속도를 조절하며 걸음을 옮깁니다. 약국에서는 복용 중이던 약 중 일부만 구입합니다. 약사에게 다음에 오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 말이 유난히 쓰게 느껴집니다. 헤라는 집에 돌아와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그날 쓴 돈과 내역을 빠짐없이 적기 시작합니다. 이 기록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끊기자 헤란의 하루는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사라져도 되는지가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헤란은 깨닫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요. 헤란이 동네 마트를 나설 때 계산대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엔 자기 이야기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혼한다더라라는 단어가 나오자 헤란의 발끝이 멈춥니다.
헤라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장바구니 손잡이를 더 세게 잡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덧붙입니다. 돈 때문에 저렇게 된 거래. 그 말이 공기처럼 퍼집니다. 사람들은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를 이야기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어붙입니다. 헤라는 한 번도 돈을 욕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입에서는 욕심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헤라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던 약사도 오늘은 눈길이 짧습니다. 혐오도 동정도 아닌 불편한 회피가 느껴집니다. 집 앞 골목에서 이웃이 헤란을 마주칩니다. 이웃은 웃으며 말을 꺼냅니다. 힘드시죠? 그래도 조용히 잘 풀어요. 위로 같은 말인데 헤란의 귀에는 다르게 박힙니다.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헤란은 그 말이 결국 입 다물고 사라지라는 뜻임을 압니다. 헤라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습니다. 집안은 조용하지만 헤란의 마음은 더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헤라는 분노를 느낍니다. 도윤이 돈을 숨긴 정황보다 그 사실을 헤란의 탐욕으로 바꾸는 세상에 화가 납니다. 헤라는 거울 앞에 섭니다.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입니다. 헤라는 아주 낮게 자신에게만 들리도록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말이 입술에서 떨어지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대신 헤라는 종이에 뭔가를 적습니다. 오늘 들은 말, 들은 장소, 들은 시간, 소문도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걸 헤라는 이제 압니다. 헤라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지만 손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뿐입니다. 그 안에는 가계부와 영수증, 메모지가 섞여 들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헤라는 창밖만 바라봅니다. 어디로 가는지 여러 번 확인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낯섭니다. 법률 상담이라는 단어가 헤란의 삶과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헤라는 잠시 멈춥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고 숨을 한번 고릅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예감이 듭니다. 상담실 안은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는 헤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합니다. 헤란은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몇 분 안에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헤라는 준비해 온 가계부를 천천히 꺼냅니다. 연도별로 적힌 숫자와 메모를 한 장씩 넘깁니다. 상담사는 질문보다 기록을 먼저 살펴봅니다. 헤라는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헤라는 생활비 관리, 시댁 병원비, 자녀 교육비를 차분히 설명합니다. 어떤 선택을 왜 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를 하나씩 짚어나갑니다. 말을 할수록 헤란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됩니다. 상담사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가 분명하다고 설명합니다. 헤란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이 당연하다고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는 감정보다 자료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헤란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헤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서며 헤란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트입니다. 헤란은 처음으로 이 싸움에 이름이 붙었다는 걸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온 헤란은 가방을 내려놓지 않고 곧장 식탁에 앉습니다. 상담실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헤라는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아이들 학교 서류,
병원 영수증, 공과금 고지서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동안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종이들입니다. 헤라는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서류를 펼칩니다. 연도별로 나누고 항목별로 다시 묶습니다. 손놀림은 느리지만 순서는 정확합니다. 아이 학원비 이체 내역, 시댁 병원 동행 기록, 남편 회식비를 대신 낸 영수증이 나옵니다. 헤라는 그때그때의 상황을 메모지에 적어 붙입니다. 누구를 위해 쓴 돈이었는지, 왜 헤란이 처리했는지를 빠짐없이 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식탁 위의 종이는 늘어납니다. 헤라는 허리를 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손목이 뻐근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도윤은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 작게 울립니다. 헤라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집중합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헤라는 문득 손을 멈춥니다. 그 종이들 속에는 분노보다 생활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행동들이 사실은 집을 굴리기 위한 노동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헤라는 정리된 서류를 파일에 넣고 표지를 씁니다. 혼인 기간 중 기여 내역이라는 제목입니다. 글자를 쓰는 손이 잠시 떨립니다. 그날 새벽 헤라는 마지막으로 파일을 닫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돈된 서류와 빈 컵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헤라는 불을 끄기 전 그 파일을 가방 안에 넣어둡니다. 이제 헤란에게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증명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헤란은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헤란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헤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상대는 예의 바른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도윤 쪽에서 일 처리를 돕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투는 공손하지만 목적은 분명합니다. 상대는 서로 상처를 줄 필요 없다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 금액을 말합니다. 헤란이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 동시에 더 바랄 마음을 꺾는 돈이기도 합니다. 헤란은 숫자를 듣는 순간 계산기를 떠올립니다. 보증금, 생활비, 약값, 교통비. 한 달씩 끊어 생각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상대는 조용히 조건을 덧붙입니다. 문제 키우지 않기, 주변에 말하지 않기, 법원까지 가지 않기. 마지막으로 어머님도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라는 말을 던집니다. 헤라는 숨을 고릅니다. 체면이라는 단어는 늘 헤란을 묶어두는 끈이었습니다. 헤라는 잠깐 흔들립니다. 끝내고 싶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헤라는 종이에 숫자를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적습니다. 내 이름의 시간. 40년을 돈으로 바꾸면 얼마가 되는지 헤라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제 안은 40년을 없던 일로 만드는 값이라는 걸 압니다. 헤라는 상대에게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헤라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손끝이 차갑습니다. 헤라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돈을 받으면 편해질까? 아니면 더 작아질까? 잠시 후 헤라는 상담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만 말은 또렷합니다. 합의 제안이 들어왔다고 조건이 무엇인지 전합니다. 헤라는 통화를 마친 뒤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습니다. 헤라는 그제야 확실히 느낍니다. 상대가 원하는 건 합의가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을요. 헤라는 복지관 건물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출입문 위에 붙은 시니어 직업교육이라는 안내문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여러 번 마음을 돌릴 뻔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낯선 얼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헤란보다 나이가 비슷해 보이거나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란은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빈자리를 찾습니다.
강의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부터 시작됩니다. 강사는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하지만 헤라는 메모를 놓지 않습니다.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실습 시간이 되자 헤란의 손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물건을 들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옆자리 사람은 웃으며 괜찮다고 손짓합니다. 헤라는 그 짧은 친절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기서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손을 움직입니다. 점심시간 사람들은 각자 도시락을 꺼냅니다. 헤라는 집에서 싸온 간단한 밥을 조용히 먹습니다. 대화에 끼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오후 수업에서는 실제 현장 사례가 소개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 집을 정리하고 기본적인 돌봄을 돕는 일입니다. 헤라는 그 설명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헤라는 생각보다 지쳐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랜만에 하루를 버텨냈다는 감각도 있습니다. 집안일과는 다른 종류의 피로입니다. 복지관을 나서며 헤라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직 결과는 없고 자신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헤라는 천천히 집으로 향합니다. 이 늦은 출발선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는 헤란 스스로가 선택한 길입니다. 헤란이 복지관 수업을 다녀온 날 저녁, 집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습니다. 현관에 두었던 헤란의 신발이 한쪽으로 밀려 있고 자주 쓰던 가방도 보이지 않습니다. 헤란은 잠시 멈춰서서 집안을 둘러봅니다. 거실 한편에 박스 몇 개가 쌓여 있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헤란의 계절 옷과 오래된 책, 자잘한 생활용품들입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헤란이 들어와도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헤란의 존재가 점점 배경처럼 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헤란은 부엌으로 들어가려다 동선을 바꿉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물컵과 약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한쪽 구석에 정리된 채 놓여 있습니다. 헤라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이해하려 애씁니다. 누군가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의도는 충분히 전해집니다. 이 집에서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도윤은 그제야 입을 엽니다. 이제 각자 생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헤란의 외부 활동이 괜히 문제를 키운다는 식입니다. 헤란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설명해도 듣지 않을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박스 하나를 열어 자신의 물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사진 몇 장이 손에 걸립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헤라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박스 안에 넣습니다. 그날 밤 헤라는 거실에서 잠을 청합니다. 방 쪽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안에 벽이 하나 더 생긴 듯한 느낌입니다. 헤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밀려난다면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도요. 헤라는 새벽에 잠이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거실에 앉아 작은 스탠드를 켜고 종이를 펼칩니다. 계산기가 책상 위에 놓입니다. 헤라는 숫자를 두드려 봅니다. 합의금으로 버틸 수 있는 개월수를 계산합니다. 숫자는 냉정해서 희망을 주지도 빼앗지도 않습니다. 헤라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 생활비를 적습니다. 그 아래에 아픈 날이라는 항목을 적습니다. 병원비는 아프지 않으면 안 드는 돈이 아니라 언젠가 꼭 드는 돈입니다. 헤라는 펜을 놓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여기서 멈추면 편해질 수 있다는 유혹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만하면 됐잖아라는 목소리가 헤란 안에서 울립니다. 그때 방 안에서 도윤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헤란은 그 소리를 들으며 더 괴로워집니다. 수십 년 동안 헤란은 그 기침 소리를 듣고 약을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헤란을 정리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헤란은 조용히 가방을 열어 파일을 꺼냅니다. 가계부, 영수증, 메모. 종이들은 헤란의 세월을 말없이 버텨준 사람들 같습니다. 헤란은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큰 돈이 아니라고요. 나는 내 시간을 인정받고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자리를 원한다고요. 헤란은 펜으로 한 줄을 씁니다. 여기서 멈추면 남은 인생도 멈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헤란의 등이 고다집니다. 헤란은 스탠드를 끄지 않습니다. 대신 내일 제출할 서류 목록을 정리합니다. 그 일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헤란이 헤란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해가 조금씩 밝아올 때 헤란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오늘 하루가 또 힘들 걸 압니다. 하지만 오늘은 도망치지 않기로 합니다. 그날 밤 헤란은 거실 불을 끄지 못합니다. 소파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습니다. 집안은 조용한데 머릿속은 시끄럽습니다. 복지관에서 받은 교재가 가방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헤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어 책자를 꺼냅니다. 표지의 글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헤라는 오늘 수업 장면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느렸던 손, 굳어있던 허리, 따라가지 못할까 했던 순간들입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민폐가 아닐까 묻던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도윤의 말도 떠오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느냐는 눈빛, 괜히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는 태도입니다. 헤라는 그 시선을 너무 오래 견뎌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헤라는 교재를 덮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만두는 편이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이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립니다. 미숙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수업 어땠냐는 평범한 문장입니다. 헤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답장을 보냅니다. 힘들었고 자신이 없다고 적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입니다. 잠시 후 미숙의 답장이 옵니다. 다들 처음엔 그렇다는 말과 함께 그만두면 집안에서 더 작아질 거라는 문장입니다. 헤라는 그 말을 여러 번 읽어봅니다. 소파에서 일어난 헤라는 교재를 다시 펼칩니다. 모르는 부분에 연필로 표시를 하고 내일 물어볼 내용을 적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가보자는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헤라는 불을 끕니다. 포기와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늘은 한 발만 더 가보기로 합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도윤 쪽 사람이 헤란을 스쳐 지나갑니다. 눈빛이 짧게 닿고 곧 사라집니다. 그 짧은 눈빛에는 너만 조용히 했으면 됐다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기일이 시작되자 도윤 측 주장이 나옵니다. 도윤은 헤란이 최근 외부 활동을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갈등을 키웠다는 식입니다. 헤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습니다. 집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헤란은 압니다. 헤란은 집을 돌보느라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도윤 측은 복지관 교육을 언급합니다. 그 나이에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가정이 흔들렸다는 논리입니다. 마치 헤란의 생존 시도가 파탄의 원인인 것처럼 말합니다. 혐의는 없지만 인상은 남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법정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입에 맞는 문장을 만들려는 듯합니다. 헤라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숨을 고릅니다. 여기서 울면
헤라는 감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헤라는 울지 않기로 합니다. 헤란 측 자료가 제출됩니다. 생활비 통제 정황, 카드 사용 제한 시점, 교육 참여 전후의 계좌 변화. 도윤 측이 가정 파탄이라 부르는 시기에 도윤이 자금을 분산한 기록이 겹칩니다. 법정 공기가 달라집니다. 도윤은 말을 줄이고 재판부는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도윤의 설명이 흔들립니다. 헤라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느낍니다. 상대는 진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헤란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요. 그 사실이 헤란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법정을 나서며 헤란은 속으로만 말합니다. 나를 나쁘게 만들어도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며칠 뒤 헤란은 다시 법원 건물 앞에 섭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발걸음은 조금 덜 떨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가방 안에는 정리해둔 파일과 메모가 가지런히 들어 있습니다. 법정 안은 차갑고 조용합니다. 헤라는 정해진 자리에 앉아 앞을 바라봅니다. 도윤은 맞은편에 앉아 있지만 시선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도윤의 진술이 먼저 이어집니다. 도윤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은 대부분 자신의 소득으로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헤라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무릎 위에 꼭 얹습니다. 도윤은 계좌가 여러 개인 것은 관리의 편애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자금을 정리했을 뿐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입니다. 말은 차분하지만 문장은 미리 준비된 듯 정확합니다. 그 다음 제출된 자료가 하나씩 검토됩니다. 금융 거래 내역이 화면에 띄워지고 날짜와 금액이 읽혀집니다. 몇몇 숫자에서 재판부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은퇴 직전 반복된 이체 기록이 지적됩니다. 도윤의 설명과 실제 거래 시점이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헤라는 고개를 숙인 채 그 과정을 듣습니다. 자신이 모아온 숫자들이 이제는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공식 기록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그 숫자들은 감정 없이 사실만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누락된 계좌와 자금 흐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도윤의 얼굴에 잠시 굳은 기색이 스칩니다. 헤라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확신이라 부르기엔 조심스럽지만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감각이 듭니다. 이제 이야기는 말이 아니라 기록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헤라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아직 끝난 것은 없지만 처음으로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싸움에서 헤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추가 기일을 앞둔 며칠 동안 헤란의 하루는 더욱 조용해집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말을 섞지 않지만 헤란의 가방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새로 확보된 자료들이 하나둘 정리되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는 금융거래 흐름을 시간 순서로 다시 정리해줍니다. 계좌가 나뉜 시점과 은퇴 발표 시점이 겹친다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헤라는 그 표를 여러 번 확인하며 날짜에 밑줄을 긋습니다. 법정에 다시 들어서는 날, 헤라는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더 많은 숫자가 띄워집니다. 분산된 계좌와 반복된 이체 내역이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자금 이동의 목적을 다시 묻습니다. 도윤은 앞선 설명을 반복하지만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관리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간격과 금액이 지적됩니다. 헤란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생활비 계좌와 분리된 자금 흐름, 헤란이 접근할 수 없었던 계좌 목록입니다. 그 목록에는 헤란이 서랍에서 본 일부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헤란은 처음으로 고개를 듭니다.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숫자가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숫자는 이제 추측이 아니라 사실의 일부가 됩니다. 법정안은 잠시 정적에 잠깁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립니다. 도윤은 더 이상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재판부는 고의적 재산 분산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산정 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힙니다. 혜란의 기여 자료 역시 함께 고려 대상이 됩니다. 혜란은 손을 꼭 쥡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워졌던 시간이 인정받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던 삶의 무게가 숫자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혜란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침묵으로 버텨온 시간이 이제는 증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이 나온 날, 혜란은 법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있습니다. 종이 몇 장이 가방 안에 들어있지만 쉽게 꺼내보지 않습니다. 그 무게를 손보다 마음으로 먼저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확정되었다는 문장은 간결합니다. 금액은 상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혜란이 가정에 기여한 시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도윤은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혜란은 오래된 감정이 조용히 식는 걸 느낍니다. 분노도 기대도 아닌 정리된 감정입니다. 혜란은 은행으로 향합니다. 창구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합니다. 신분증을 내밀며 계좌 개설을 요청합니다. 통장에 처음 찍힌 숫자를 혜란은 오래 바라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혜란의 이름으로 쌓인 금액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숨이 깊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란은 생활계획표를 다시 씁니다. 월세, 보증금, 생활비, 남겨둘 예비비를 나눕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혜란은 복지관에서 받은 일자리 연락처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는 망설임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일할 수 있는 날짜를 체크합니다. 짐을 정리하며 혜란은 박스 하나를 닫습니다. 과거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입니다. 다시 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 되자 혜란은 조용히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집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이제 이 공간은 혜란의 선택으로 유지됩니다. 혜란은 그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며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혜란은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뜹니다. 전날 밤 미리 준비해둔 옷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깔끔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차림입니다. 혜란은 작은 가방에 물병과 수첩을 넣습니다. 오늘 일정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합니다. 첫 출근이라는 말이 아직은 낯섭니다. 소개받은 현장은 오래된 주택입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을 열어준 이는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혜란은 간단히 신발을 정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손대야 할지 먼저 살핍니다. 정리수납 교육에서 배운 순서를 떠올립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무거운 물건은 나누어 들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조심합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놓친 것은 없는지,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혜란의 손놀림은 경험에서 나온 안정감을 갖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날 무렵 집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 보입니다. 혜란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현장을 나서며 혜란은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볍습니다.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졌다는 뿌듯함이 남습니다. 관리자에게서
근무 확인 메시지가 옵니다. 급여는 주 단위로 지급된다는 안내입니다. 헤라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어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헤라는 통장을 꺼냅니다. 아직 입금 전이지만 곧 찍힐 숫자를 떠올립니다. 이 첫 출근은 수입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헤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이번엔 아들입니다. 헤란은 한참을 보다가 통화를 받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만 듣고 상황을 단순하게 봤다고 합니다. 헤라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괜찮다라고 말하면 지난 시간이 다시 가벼워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늦게라도 나온 것이 고맙기도 하고 너무 늦어서 허탈하기도 합니다. 헤라는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짧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 거야. 아들은 더 말하려 하지만 헤라는 길게 듣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기로 합니다. 설명은 또 다른 설득이 되고 설득은 다시 헤란을 소모시킵니다. 통화를 끊고 난 뒤 헤란은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헤란은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합니다. 이해받기 위해 살지 않겠다고요. 누군가의 승인 없이도 이미 자신은 충분히 버텨왔고 앞으로도 버틸 수 있다고요. 헤란은 통장을 꺼내봅니다. 숫자는 크지 않지만 헤란의 이름으로 찍힌 숫자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복지관 강의실 한쪽에 헤란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수강생이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사람으로 불려왔습니다. 앞자리에는 처음 교육을 신청한 사람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헤라는 준비해온 종이 몇 장을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법률 상담처, 교육과정,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직 막막한 단어들입니다. 헤라는 자신이 처음 이곳에 들어왔던 날을 떠올립니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던 순간과 돌아갈까 고민했던 마음입니다. 그 기억 덕분에 말은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집니다. 헤라는 화려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서류를 먼저 챙겼는지, 어디서 막혔는지를 차분히 설명합니다. 실패했던 선택도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 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몇은 메모를 합니다. 헤라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봅니다. 혼자만 뒤처진 것 같던 얼굴들입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묻습니다. 헤라는 종이를 건네며 연락처를 짚어줍니다. 집으로 돌아온 헤라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속도를 스스로 정합니다. 저녁을 먹고 통장을 확인하자 첫 급여가 입금되어 있습니다. 헤라는 숫자를 오래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노동의 대가보다도 선택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헤라는 창가에 서서 어둑해진 거리를 바라봅니다. 하루를 마친 사람들처럼 헤란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라는 마음속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이 나이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주인공의 인생은 남의 인생을 지켜내느라 늦어졌을 뿐 내 인생을 시작하기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것이 주인공 정혜란이 남긴 가장 값비싼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전쟁 시리즈 평생 남편 뒷바라지 하는 아내 은퇴 후 이혼 통보와 함께 모든 것이 끊겼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